두 번째 내용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안에 보시면 두 개 나왔죠. 1번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되어 있는데 요거 둘이 같은 얘기를 이쪽에서 한번 바라본 거고 이쪽에서 한번 바라본 거예요. 똑같은 논리를 요 순서대로 가느냐 요 순서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름이 다르게 생긴 거거든. 첫 번째 건 그래도 좀 그나마 이해할 만하니까 첫 번째 걸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기를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생긴 거야. a 더하기 a 프라임 kx b 더하기 b 프라임 ky c 더하기 c 프라임 k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더라라는 거야. 직선이라는 건 어쨌든 x1차, y1차 상수항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숫자예요. 뭐 영어로 써있지만 숫자라고 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 k의 값이 달라지면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는데 희한하게 k의 어떤 값을 집어넣든 그림을 그려보면 한 점을 꼭 지나가더라라는 거야. k의 어떤 값을 집어넣든 지나가는 한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 점은 어떻게 생긴 점이냐면 k가 있는 녀석이랑 k가 없는 녀석으로 나누어서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k의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k의 어떤 값을 집어넣든 꼭 지나가는 점이 있다는 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k의 어떤 값을 집어넣든 등식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니까 k 붙어 있는 것도 빵이고 k가 붙어있지 않은 것도 빵이 되도록 하는 x, y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직선이죠. 얘도 직선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항상 지나가더라 라는 말이야.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 얘는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는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지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어디냐면 얘와 얘의 교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 풀어보면 996번 보시면 직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물론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 4 더하기 2kx 5 더하기 4, 이거 여러분이 문제 풀 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설명하려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 k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진다고 y절편도 달라진다고 그죠?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얘를 k가 있는 거 없는 거로 다시 정리하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고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찾으세요. 그러면 누가 된다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그래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 말의 의미는 뭐다?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이고 2x 더하기 3y 더하기 1는 0이래요. 직선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다는 얘기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더라 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요거 2배 해가지고 이걸 둘 빼보면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0이네요. 그죠? 그래서 y는 1이고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항상 지나가더라 라는 거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k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런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K 값을 약간 바꾸면 이런 직선도 되고요. 이런 직선도 되고, 이런 직선도 되고, 이런 직선도 되고, 여러 개의 직선을 그릴 수 있더라라는 거야. K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그려질 텐데 항상 요 점은 지나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K가 섞여 있는 녀석은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 이거 항등식 할 때 많이 봤던 거야. K 붙은 거, 안 붙은 거. 붙은 것도 빵, 안 붙은 것도 빵. 그 연립방정식 풀어서 좌표 찾으시면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x 앞에 이렇게, y 앞에 이렇게 상수항 이거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으래. 그럼 어떻게 정리한다고? k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 k 붙은 건 누군데?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k 안 붙은 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도 빵, 얘도 빵. 이렇게 하시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K가 섞여 있는 녀석은 그렇다 칠 텐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세요. 예요. 봐봐. 이게 잘 안 들으면 헷갈려요. 첫 번째 오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은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요 그랬거든. 이번엔 거꾸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만드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며.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야. K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질문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어떻게 만든다? 그러면 K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아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K 이거야 이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K 가지고 구한다고요. 아이고. 문제 보시면 요건데 998번 보면 잘 들어 지금 들으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두 직선의 교점이랑 원점을 지난데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점 하나랑 기울기를 알든가 두 점을 알면 돼. 근데 지금 얘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처럼 보이죠. 얘와 얘의 교점 찾으면 되거든요. 연립방정식으로. 얘와 얘의 교점 찾으면 되고 또 하나는 0,0이라며.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 아니라고 말했어. 연습장 검사에서 그렇게 풀었으면 때릴 거야. 던진다 밖에다.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이랑 원점이래. 그럼 교점 찾으면 되는구나. 찾고 원점 0,0.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풀라고 하는 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있다는 거야. 뭘로 찾는다고? 열린방.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뭘로 찾는다? K. K를 이용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걔가 0,0을 지난다. 가지고 K의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 보이지만 굳이 이렇게 찾는 이유는 원의 방정식에 가면 K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의 방정식에 가시면 꼭 이 방법으로 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버릇을 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 풀이대로 다시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인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2x-3y-1하고 2x-4y 더하기 1하고 아무데나 k 곱해서 둘이 더할 거예요. 는 0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여기다 k 곱하셔도 돼요. 여기다 k 곱하셔도 되고 아무데나 곱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뒤에다 한 거예요. 여기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k 값에 따라서 얘는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다고.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직선 중에 하필이면 0,0을 지나래요. 0, 0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야. 그래서 x, y에다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k 값이 1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 1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2x-3y-1 더하기 2x-4y 더하기 1은 0. 즉 4x 7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은 원래 어떻게 찾냐면 요 녀석한테도 무언가 숫자를 하나 곱하고요. 뭐 m을 곱했다고 치고 요 녀석한테도 뭔가 실수배를 해가지고 둘이 더해서 0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책에서는 k 하나만 곱했지만 원래는 얘한테도 뭘 곱하고 얘한테도 뭘 곱해가지고 둘이 더하는 거야. 근데 m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또 다른 직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 약간 둘 다 숫자를 지정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m이 0이 아니라고 치면 m으로 나누어서 얘를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얘는 그냥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없이 k라고 쓰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k라는 식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k라는 식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m이라고 보고 얘를 n이라고 보면 m과 n에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수만 가지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m이 0이라고 치면 이 직선이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 만들어지죠. m이 0이라고 치면. 또 n이 0이라고 치면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m이야 실습이 하는 거니까 약분이 될 거거든. 그래서 얘가 0이면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되고 n이 0이면 요거랑 똑같은 녀석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m이 0이 아니라고 치고 m으로 나누어서 문자가 두 개인 게 귀찮아가지고 문자를 하나로 줄이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때는 m은 0이 아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k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직선은 만들 수 없어요. 즉 m이 0인 상황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k가 만약에 0이면 이거랑 똑같은 건 되거든요. k가 0이 아닌 어떤 숫자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제3의 어떤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 나오려면 m이 0이어야 되는데 m은 0이 아니라고 치고 m으로 나누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직선, 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것을 제외한 또 다른 직선이라고 했어요. 하필 얘를 제외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m이 0이 아니라고 치고 이거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녀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즉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직선을 만들어낼 방법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제외한 또 다른 직선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이랑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K 가지고 이런 애들을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요 식 가지고는 얘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요 녀석은 만들어낼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얘를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주 저기 뒤에 무슨 시험 꼭 이런 데 가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좀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혹시 나올까봐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원래는 여기에도 실수배, 여기에도 실수배해서 둘이 더하는 건데 미지수 2개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하나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두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고 원에 가서 또 나온다고 했어.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 마지막에 이제 공식 하나 나와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유도는 안 한다고 했어요. 대신에 외우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모르면 집어 던질 겁니다. 3층에서. 외워야 돼. 생긴 모양을 기억하세요. 식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을 한쪽으로 다 모아서 는 0의 형태를 일단 만드셔야 되고요. 이 직선에서 x1, y1까지의 거리 구할 거예요. 왼쪽, 점을 왼쪽에다 써야겠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그림으로 얘를 그려보면 요 점이 여기 있다고 치고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면 말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요 거리거든요. 참고로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다 선을 그어버리면 점점점 더 길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그은 선보다. 그래서 제일 짧은 거리를 찾는 거예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건 점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가장 짧은 거리, 즉 수선을 떨어뜨려서 찾는 거고, 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는 우리 보통 이제 얘를 D 또는 L로 표현하는데 D로 많이 쓰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분모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A와 B는 요 직선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이에요. 분자에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겨서 절대값이에요. 자, 분모는 다시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고요. 분자는 이 좌표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거리니까 양수여야 돼서 절대값 씌우는 겁니다. 유도하는 과정 안 할 거고요. 사실은 이걸 그냥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해봤자 까먹을 거니까 안 할 거고요. 지금은 외웁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좌표 대입하는 거. 알았지 정아야? 망했다. 시간이 또 빨리 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하나 해보자고요. 하나만. 1004번. 점 나왔고 직선 나왔어. 공식 외웠어?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 칠판에. 아니 그거 봤는데 1,4에서 x-2y 더하기 2는 0이래요. 그럼 자, 이렇게 제가 써드릴게요, 다시. x1, y1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저요? 네, 너요. 루트 루트 1 더하기 예? 다시요. 루트 루트 x 제곱? 아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자는 절대값 좌표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외워야 돼. 옵니다.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래요. 거리 D는 분모에 오 루트 5 루트 5 절대값 그러니까 순서대로 1 1 더하기 빼기 100이 8 8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죠? 그래서 분모는 루트 5 분자는 5 그래서 루트 5 얘가 거리입니다. 됐죠?
두 번째 마이너스 3,2래요. 6x 더하기 8y 마이너스 3은 0이래요. 거리 B는요. 해수가 분모에는 루트 그러니까요. 여기 숫자 다 넣어야지. 루트 아유 불러. 루트 9? 9가 왜 나와? 어디서 갑자기 9가 나왔어? A가 뭔데요? 6이겠지? 6 제곱 플러스 더하기 6점은 뭐예요? 문제를 보세요. 8 8 제곱 제곱 분자는 분의 분의 마삼 아니 절대값 절대값 마삼 좌표를 대입하세요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플러스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빼기 3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외웠어요. 분모는 6의 제곱에 8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웠거든. 얼마게? 10. 이것도 그 뭐지? 피타고라스 할 때 했던 거죠.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잖아. 3대 4대 5. 6대 8대 10. 그런 걸 졸업했죠? 안 되면 계산하고요. 뭐 10. 분자는 절대값 씌웠으니까 5 이렇게 생겼네. 그죠? 그래서 거리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거 왜 구한다고? 점에서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때 쓰는 거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 쓰냐면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삼각형 그림 되게 구리다.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있다고 쳤을 때 좌표가 다 나와 있다고 치면 요 두 점 가지고 밑변의 길이 구하면 되고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해서 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그게 높이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1007번 보시면 요거는 점과 직선이 아니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거든요. 참고로 두 직선이 평행해야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이거 거리랄 게 어딨어. 그냥 만나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해야 거리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그으나 거리가 다 일정할 거잖아요. 평행할 거니까. 그죠? 다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치면 다 일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평행해야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직선 위에 마음에 드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됩니다. 참고로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요령은 뭐 x절편이나 y절편 이런 거 잡는 게 편하겠지. 좌표 하나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면 이거 3,0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아니면 0,-3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되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제 풀진 않을 거고요. 뭐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보면 어디냐? 유형 7번하고 8번이 아까 그 어려웠던 내용인데 이건 뭐 1025번 보시면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으래요. m으로 묶으시면 되겠죠? m으로 묶어서 연립방정식 푸세요. 그런 소리고요. 얘는 뭐래?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죠? 교점 찾으면 던진다고 그랬어. 뭘로 구한다고요? 정신 차려. 멍들지 말고. 알고 있었어요. K 가지고 찾는 거고요. 아이고, 풀어봐. 아이고, 네. 됐어. 다 됐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